은퇴를 앞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모자라는 현실만이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건 병상에서 보내야 할 미래다. 직장에서 물러난 뒤에 삶이 곧 아픈 몸을 달래는 나날이 될까? 아니면 새로운 자유와 활력을 누리는 시간이 될까를 가르는 경계선은 바로 건강에 있다. 돈이 부족해도 절약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린다. 그래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은 통장에 찍힌 잔고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탄탄한 기초 체력이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고 난 뒤에야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다는 것이다. 지금은 작은 불편을 참고 넘겼던 것이 은퇴 이후에는 병상으로 직행하는 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꾸준히 실천했던 작은 습관이 노후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 은퇴 후 병원 대신 산책길을 선택한 사람과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그 습관에 있다. 서울에 사는 65세 박 씨는 직장 생활 내내 건강을 자신했다. 술자리와 회식이 잦았지만 늘 특별한 질환은 없었고, 정년 퇴직 후에는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며 여행을 다니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자유를 얻자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회사 다닐 때는 잦은 과로와 음주가 몸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퇴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고혈압과 당뇨가 동시에 찾아왔고, 여행은커녕 집 근처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것이 일상이 됐다. 은퇴를 병상에서 시작한 셈이다. 그는 뒤늦게라도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미 몸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가까워졌다. 평생 돈만 열심히 벌면 된다고 생각했던 결과가 남은 삶을 불평과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하는 현실로 이어진 것이다. 반면 부산에서 62세에 퇴직한 최 씨의 경우는 다르다. 그는 평생을 교사로 지냈고 퇴직 전부터 자신만의 건강 습관을 꾸준히 지켜왔다. 매일 아침 30분 걷기, 가공식품보다 제철 식재료로 차린 소박한 밥상, 그리고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즐기는 등산이 그의 생활의 일부였다.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이어가면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건강관리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주변 친구들이 병원 진료로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는 부부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활기차게 놀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은퇴 후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든 것은 돈이 아니라 평생 이어온 작은 생활 습관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 경기도에서 은퇴한 70세 김 씨를 들 수 있다. 그는 직장 시절만큼은 아니더라도 은퇴 후에도 계속 활동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다. 처음엔 단순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동네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는데, 이 작은 취미가 건강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됐다. 햇볕을 쬐며 땀 흘리는 노동이 운동이 되었고, 직접 기른 채소가 그의 식탁을 채우며 건강을 지켜주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농사짓고 나누면서 얻은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이 그를 병원에서 멀어지게 했다. 몸뿐 아니라 마음이 건강해야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이처럼 은퇴 후 병상 대신 건강한 삶을 누리는 이들의 공통된 비밀은 화려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다.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긍정적인 관계 맺기라는 단순한 습관이 그들의 일상을 지탱해주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병원으로 향하는 길이 될 수도 있고 활기찬 새로운 인생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아직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은퇴한 사람들이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돈을 모으는 것처럼 건강도 모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은퇴 후 삶을 병상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활력 넘치는 일상 속에서 보낼 것인가의 답은 결국 오늘 내가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은퇴 후의 삶을 병상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지켜낸 건강한 일상 속에서 보낼 것인가는 단순히 운이나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다. 의학과 사회학적 연구, 그리고 수많은 은퇴자들의 실제 경험이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진실은 은퇴 이전부터 다져온 생활 습관이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4가지 기본 축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다.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헬스장이나 고강도의 스포츠를 떠올리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매일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다. 하루 한두 시간의 격렬한 운동보다 매일 일정 시간 꾸준히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큰 효과를 낸다. 노년기의 근육량은 빠르게 줄어들고 관절은 경직되기 쉬운데, 이를 방치하면 걷는 것조차 힘들어져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따라서 은퇴자에게 필요한 것은 운동이 아니라 생활 속 움직임이라는 인식이다. 둘째는 균형 잡힌 식습관이다. 나이가 들수록 대사 능력은 낮아지고 소화 기능도 떨어진다.
젊을 때는 무심코 지나쳤던 과식이나 불규칙한 식사가 노년기에는 바로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제철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이 노후 건강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식탁 자체가 하나의 생활 리듬을 만드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 셋째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다. 직장 생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정한 시간표가 강제되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 생활을 관리해야 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햇볕을 쬐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은 신체 리듬을 바로잡아 불면증과 우울증을 예방한다.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직후 잠을 몰아서 자거나 늦게 자는 생활로 빠져들지만 이는 결국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된다. 규칙적인 기상과 수면, 식사와 활동의 패턴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가른다. 넷째는 긍정적인 관계와 정서적 건강이다. 육체적인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이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은퇴 시기의 고립감과 우울감은 치명적이다. 실제로 많은 노년 질환의 촉발 요인이 외로움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이어가는 것은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서 건강을 지켜내는 필수 요소다. 자원봉사나 취미 모임,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은 모두 노년기의 정신적 안정에 큰 힘을 준다. 결국 은퇴 후 건강을 지키는 습관은 특별한 기술이나 재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꾸준히 이어가는 작은 선택들이다. 돈을 모으는 데에는 계획과 절제가 필요하듯 건강을 지키는 일에도 똑같은 계획과 절제가 필요하다. 오늘 한 끼를 어떻게 먹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움직이며 오늘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가가 쌓이고 쌓여 은퇴 후의 삶을 결정한다. 병원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노년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병원과 거리를 두고 자신이 주도하는 일상을 이어갈 것인가는 결국 이 습관에 달려 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4가지 습관이 어느 한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은퇴 이후에 급히 시작하려 한다면 이미 늦을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사소하게 느껴지는 걷기나 식단 관리, 규칙적인 수면 습관,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소한 만남이 바로 10년, 20년 뒤 나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값진 자산이다. 은퇴 후 병상을 피하려면 그 준비는 오늘의 작은 실천에서 출발해야 한다. 결국 은퇴 후의 건강은 병원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활 속에서 길러내는 것이다.